최근 여수 바다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돼 전라남도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여수시 돌산읍 성두리에서 경남 통영바다에 적조주의보가 내려져 양식장에 대한 감시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은 아직 피해자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 대학생들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광양시의 미세먼지 차단 숲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년 동안 8.4헥타르 규모의 차단 숲이 마련됐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 순환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조개 잡던 어린이가 고립됐다가 구조되고 술을 마신 채 배를 몰다 어선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남 시작합니다. 다음 주면 여순 사건이 발생한 지 7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주 4.3 사건과 달리 여순 사건은 아직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인데요. 지역 대학생들이 여순 사건 근거지 곳곳을 탐방하며 의미를 되새겨보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지역 초등학생들이 바라본 여순 사건을 한 개의 단어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72년 전 우리가 발딛고 있는 여수와 순천에서 발생했지만 교과서에서조차 배울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순천대학교 학생들이 지역 초등학생 20여 명과 함께 여순 사건이 발생된 주요 지점을 찾아가 보고 남겨진 유족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 들으며 여순 사건을 이해하는 과정을 그린 다큐멘터리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자라나는 세대가 여순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기억해야 하는지 생각해 봤다는데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시각에서 이 사건을 이해하고 배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수는 우리끼리만 알고 누군가만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새로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관객들도 만감이 교차하는 듯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제주 민간인을 학살해서라도 4.3 사건을 진압하라는 군의 명령. 이 잘못된 명령을 수행했어야 했는지, 수행하지 않았어야 했는지 어려운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여순항쟁 전국 창작가요제 곡인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를 축사 대신 부르며 고인의 넋을 위로하고 여순 사건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한평생 풀지 못한 그날의 밤이 그 이름이 사라질까 두려워 싸늘한 그 계절 돌아보면 살아있는 게 죄인 같아 어려워. 이 노래만 5절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영령들의 본원을 되려는 빨리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이 바라본 여순 사건, 10월에 핀 동백은 지역을 넘어 국회 시사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왜곡된 진실을 마주하고 이제부터라도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나선 학생들. 여순 사건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지켜주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불청객 미세먼지가 찾아오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 재난으로 대두되면서 지난해부터 각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차단 숲을 만들고 있는데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광양이 전체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효과도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의 한 산단과 마을 사이를 가로지르는 큰 도로. 도로가를 따라 대왕 참나무, 애기동백 등이 빼곡히 줄지어 있습니다. 광양시가 지난해부터 만든 미세먼지 차단숲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산단 등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이 마을과 일상생활 공간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복잡한 표면을 가진 나뭇잎이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촘촘한 나뭇가지와 줄기는 미세먼지의 이동 면적과 속도를 줄이고 숲 내부의 낮은 온도와 높은 습도로 남은 미세먼지를 가라앉히는 원리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제 홍릉 수목원에서 측정했는데요. 여기 홍릉 수목원의 숲 경계와 내부 그리고 중심에서 측정한 결과 미세먼지는 평균 25.6%가 저감되었고 초미세먼지는 40.9%가 저감되었습니다. 나무 심기 효과로 보면 나무 한 그루는 1년 동안 미세먼지 35.7g을 흡수하고 도시숲 1헥타르는 대기오염 물질을 168kg 줄여줍니다. 지난 2년 동안 광양에 생긴 미세먼지 차단 숲은 모두 8.4헥타르. 1년 동안 줄어드는 오염 물질이 약 1,400kg에 달하는 셈입니다. 광양시는 내년에도 미세먼지 차단 숲을 7헥타르 더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존 산단 지역이 아닌 생활권으로 대상지를 넓혔습니다. 관양의 폐철도 주변에 도림미술관 주변과 유상공원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천 일원에 시민들이 휴식 공간이 부족하여 생활 환경 개선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차단숲과 휴식 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만들어질 두 곳까지 합치면 광양시의 미세먼지 차단숲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가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순환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영광에서는 조개를 잡던 어린이들이 고립됐다가 구조됐고 완도에서는 술을 마시고 배를 몰다 어선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고정민 기자입니다. 헬리콥터가 바다 위에서 밧줄을 끌어올립니다. 갯벌에서 조개를 잡던 어린이 4명이 바다에 고립돼 구조에 나선 겁니다. 아이들이 고립된 건 지난 10일 낮 2시쯤. 구미에 사는 일가족이 연휴를 맞아 나주에 사는 친척집에 방문한 뒤 영광 백수읍의 한 갯벌을 찾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이들은 해경의 도움으로 4명 모두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람 쐬러 영광으로 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저 바다 안쪽에서 이 조개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들어간 거죠. 그런 와중에서 이제 뭐 들물 패고 그러면서 이제 고립해가지고 뒤에 본 사람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조에 올리는 상황이죠. 앞서 10일 새벽 4시쯤 완도에선 선박 충돌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50대 선장이 술을 마신 뒤 배를 몰고 조업에 나섰다가 신지면 강독항 인근 해상에서 1000톤급 선박을 들이받은 겁니다. 당시 선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3%. 해경은 선장이 술에 취해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운전 중에 실수로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켜서 신고를 하는 와중에 음주 관련해서 나온 겁니다. 옛날에는 0.05였잖아요. 거기서 0.03으로 하고 더 강화된 건데 보통 한 그 정도면 한 소주 한 병 정도 마시는 분은 보통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난 10일 낮 5시쯤 해남 달마산 정상에선 50대 남성이 다리에 부상을 입어 소방 헬기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비슷한 시간 고흥에선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진화됐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최근 여수 지역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돼 전라남도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0일 오후 6시 기준 여수시 돌산읍 성두리에서 경남 통영시 수우도 해역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성두리 해역 주변 양식장 등에 대한 수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감시 활동에 들어갔으며 적조 상황 관리와 특보 발령 시 기동 대응반 지원 등을 위해 비상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수시는 액화산소 등 방제 장비 가동과 황토 살포를 준비해 적조띠가 돌산 해역으로 들어올 경우 초동 방제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로 19일부터 등교 수업을 확대합니다. 전남교육청은 학생 수 900명 이하 학교를 대상으로 등교 수업을 늘리고 과대 학교는 등교 학생 수의 3분의 2 이하를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은 전체 학교 822곳 가운데 900명 이상 과대 학교인 19곳을 제외하고 803곳이 오는 19일부터 등교 수업이 확대됩니다. 전남교육청은 면대면 설명회와 연수를 추진하고 학생 수련장과 공공도서관 등 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을 지키는 등 정상 운영을 위한 노력을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광양시의 청소년 시설들도 13일부터는 다시 문을 엽니다. 광양시는 그동안 임시 휴관했던 청소년 문화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장애인 종합복지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단계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단 관련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발열 검사, 손 소독,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고요. 헬스장과 에어로빅장 등 일부 시설은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영암군이 코로나19로 생계 위기를 겪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긴급 생계 지원을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가구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입니다. 기초생계급여와 긴급생계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세대주가 휴대전화 인증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읍면 사무소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배수장을 제방보다 낮게 설치한 잘못된 설계로 집중호우 기간에 224억 원 규모의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농어촌 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22개 펌프장의 위치가 제방보다 낮게 설치돼 제방에 물이 넘쳐 파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펌프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1,000헥타르가 넘는 농경지에서 침수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가동을 위해 긴급 복구비 36억 6천만 원, 펌프장 높이를 올려짓기 위한 복구비에 167억 6천만 원 등 모두 204억 원이 넘게 투입됐고 19억 원 규모의 농경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목포 원도심에 있는 계양 문화거리 일대가 간판 정비 사업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오거리에서 평화선구점까지 430m 구간에 걸쳐 오래된 간판 개선 사업을 확정하고 최근까지 160m 구간에 대해 정비를 마쳤습니다. 목포시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무분별한 5개 광고물이 모두 철거되고 특색 있는 간판이 설치돼 보다 산뜻한 거리가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천일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소금 박람회가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 때문에 비대면 행사로 진행됩니다. 올해 소금 박람회는 올해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고 건강한 음식 만들기와 천일염 특강, 사용법 등 소금의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박람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판매 방송을 통해 온라인 직거래장이 열립니다. 행사는 천일염의 본고장인 신안군과 영광군이 공동 개최하고 소금박람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조선과 해양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라남도와 현대사무중공업은 지역 조선 해양 중소기업의 친환경과 스마트 기술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현대사무중공업은 IoT 기반 생산 공정 개선과 검사 장비 지원, 용접 기술 지도와 친환경 선박의 설계 등을 지역 협력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와 테크노파크, 대불산학융합원은 중소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과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지역에서 최초로 조성된 사회적 경제 유통지원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합니다. 순천 풍덕동 아랫장에 문을 연 사회적 경제 유통지원센터는 국비 4억 원을 투입해 지상 2층 규모의 건물로 조성됐습니다. 유통지원센터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고 공동 마케팅과 교류를 통해 자생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근까지 전남 지역 43개 사회적 경제기업에 245개 품목이 입점돼 있습니다.